안녕하세요. 카메라와 함께 여행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역에서 내려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로 나갑니다. 7번 게이트 앞에는 인천 버스 타는 곳 버스 종류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목적지인 무의도행 버스를 탑니다. 버스 운행 시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 9시 40분 무의 1번 버스를 탔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공항을 벗어난 버스는 바닷가를 지나갑니다. 공항을 출발하여 시골길을 35분 정도 달리니 종착지인 무의도 광명항에 도착했습니다. 무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조그만 항구인 광명항은 전형적인 어촌의 소박한 풍경입니다. 지금 말리고 있는 생선은 민어라고 합니다. 무의 1번 버스 종착지인 광명항 버스 정류소입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썰물 때라 갯벌이 드러나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광명항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방파제를 향해 걸었습니다. 눈을 맞은 채 정박해 있는 배들도 보입니다. 물이 빠져나간 갯벌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갯벌 너머 다리를 따라 이어진 섬이 오늘의 목적지인 소무의도입니다. 홀로 서 있는 이 섬은 과거 해녀들이 쉬어갔다는 해녀섬입니다. 물살이 있는 곳에서는 갈매기들이 느긋하게 망중을 즐기고 있습니다. 갈매기와 함께 여유를 즐긴 후 오늘의 목적지인 소무의도로 향했습니다. 도로 입구에는 무의바다 누리길 안내도가 있는데요. 소무의도로 가기 위해서는 인도교를 건너야 합니다. 이 다리는 차는 다닐 수가 없고 오직 사람만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너야 합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본섬인 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이어주는 설렘의 길입니다. 인도교를 걷는 여행자들은 바다 위를 산책하는 듯 여유로워 보입니다. 인도교가 끝나는 지점에 새우 조형물과 소무의도 간판이 있습니다. 과거 이곳이 새우가 많이 잡혔던 곳임을 알려주네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소무의도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무의 바다 누리길은 크게 8개 구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구간이 방금 건너온 인도교입니다. 시작부터 가파른 계단이 나오는데요.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인도교가 아름답습니다. 새우 조형물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8구간 키 작은 소나무 길입니다. 언덕길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겨울 트레킹의 낭만을 더해줍니다. 계단이 끝나자 소나무 사이로 오솔길이 이어지는데요. 오솔길을 따라 오르는 산은 소무의도에서 가장 높은 안산입니다. 새우 조형물에서 15분 정도 걸으니 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는 하도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하도는 소무의도의 옛 이름인 새우섬을 뜻합니다. 하도정에서는 무인도인 해녀섬을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안산은 해발 74m로 조망이 뛰어나며 서쪽으로 해안 절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도정을 출발하여 7구간 해녀섬길로 이어갑니다. 키 작은 소나무 숲길로 내려가는데요. 조금 걷다 나무 데크길을 만납니다. 이건 또 계단이 급하게 길 방향으로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해녀섬길입니다. 앞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해녀섬이 보입니다. 이 길은 해녀섬을 보면서 걸을 수 있어 해녀섬길로 부릅니다. 해녀섬은 과거 전복을 따던 해녀들이 쉬었던 섬이라 해서 해녀섬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멀리 몽여도 보입니다. 계단이 끝나면 소나무길이 이어지는데요. 이곳 쉼터도 편안히 쉬어가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해변이 보이는 이 길은 육구간 명사의 해변길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휴양을 즐겼던 작고 조용한 해변입니다. 한 가족이 한가로이 해변을 거닐며 추억 만들기를 하고 있네요. 이 길은 해변을 따라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토존 동상이 있는 곳에서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데크길 대신 모래사장을 걸으며 새로운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진 바닷가에는 마치 조형물처럼 다양한 형태의 바위가 있는데요. 물개들이 바다에서 나와 무리지어 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빠진 고요한 명사의 해변입니다. 명사의 해변 앞쪽으로 조그만 바위섬들이 보이는데요. 물속에 있던 바위들이 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몽이어입니다. 바위의 채소잎처럼 파랗게 보이는 것은 파래입니다. 파래가 싱그럽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돌 사이에서 뭔가를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조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소무이도에서 이처럼 조개를 잡는 등 체험이나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험료 3,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조개 캐기 체험을 뒤로하고 5구간 몽여 해변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몽여 해변길은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소무이도의 정겨운 동쪽 마을이 있습니다. 몽여 해수욕장입니다.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아닌 돌이 많은 해수욕장입니다. 이곳 해변길에는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여행자 카페도 있습니다. 잠시 해수욕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돌이 많았지만 해수욕장길을 걷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마을 쪽으로는 고운 모래사장도 있습니다. 바다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곳은 인천입니다. 몽여 해수욕장을 지나면 4구간 부처개미길이 이어집니다. 계단길부터 시작하는데요. 조금만 올라가면 평평한 길이 이어집니다. 가다가 길 뒤쪽을 보면 몽여 해수욕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부처개미길은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풍어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지금은 전망대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주변이 튀어 있어 이곳 일대의 조망이 빼어납니다. 멀리 영종도와 인천대교가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잠시 쉬었다 3구간 때무리길로 이어갑니다. 이 길은 해안선을 따라 흙길로 조성된 후젓한 길입니다. 때물이란 본섬에서 떨어져 나가 생긴 섬이란 뜻입니다. 때무리길은 나무 사이로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낭만적인 길입니다. 나무 데크도 많지 않고 흙길이 많아 걷기 아주 편안합니다. 길가에 쌓여있는 눈이 겨울임을 알려주네요. 편안한 흙길이 끝나는 지점에 때무리 선착장이 있습니다. 길도 예뻤지만 선착장도 아담하면서 예쁩니다. 항구를 따라 걷는 길이 마지막 2구간 마주보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인도교 아래부터 시작되는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이 잘 해안 트레킹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돌길을 걷는 느낌이 새롭고 특별합니다. 깎아지는 듯한 해안 절벽을 가까이에서 올려다보면 더욱 웅장하게 느껴지죠. 찰랑거리는 조그만 파도 소리를 가장 가깝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바위들과 장군 바위의 위용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안 트레킹 길은 인도교에서 시작하여 명사의 해변을 지나 몽여 해수욕장까지 이어집니다. 소무이도의 마을을 보기 위해서는 몽여 해수욕장에서 동쪽 마을로 진입하면 됩니다. 마을길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솔길처럼 정겹게 느껴집니다. 마을도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담장에 그려진 벽화가 따뜻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돌담 사이길을 지나 서쪽 마을로 들어갑니다. 서쪽 마을도 아담하고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방송 촬영을 했던 집과 예쁜 벽화 골목을 지나면 소무이항에 도착합니다. 소무이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2.5km입니다. 무이바다 누리길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는 촬영과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4시간을 소무이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소무이도 트레킹을 마치고 다시 광명항으로 나왔는데요. 다음 행선지는 무이도 최고봉 호룡곡산입니다. 광명항에서 출발하는 호룡곡산은 해발 244m로 호랑이와 용이 싸웠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산의 높이는 낮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유럽의 알프스 못지않게 아름답고 다채로워 서해의 알프스라고도 불립니다. 광명항에서 오르는 등산로는 얕은 오르막으로 걷기에 힘들지 않습니다. 가끔 바위나 돌길이 나타나지만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 광명항에서 정상까지는 2km 정도 되는데요. 조그만 바위 사이로 눈이 남아있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광명항에서 30분쯤 올라오니 조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시야가 트여
소무이도와 인천, 해넘이가 이루어질 섬과 바다 풍광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호룡곡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망대를 지나니 바위보다는 흙길이 많은 호젓한 능선길이 이어졌는데요.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광명항을 출발한 지 50여 분 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는 넓은 데크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데크 너머로는 희미하지만 점점이 박힌 섬들이 줄지어 보입니다. 아래쪽 쉼터에는 한악의 해수욕장의 황금빛 백사장이 보입니다. 한악의 해수욕장. 호룡곡산 정상은 호랑이와 용이 싸웠다는 거친 이름처럼 웅장한 바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소무이도와 섬들, 높이는 낮지만 기계가 살아있는 산세, 그리고 근빛 모래를 품고 있는 한악의 해수욕장과 서해바다는 이곳이 왜 서해의 알프스라 불리는지 말해줍니다. 서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온몸으로 느끼고 한악의 해수욕장으로 하산했습니다. 초반 하산길은 경사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호젓한 능선길이 나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전망대도 나오는데요. 바위 끝에 서니 아름다운 무의도 해안선과 한악의 해수욕장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한악의 해수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산 시간은 30분 소요되었습니다. 근빛 모래사장이 아름답죠. 한악이란 하나밖에 없는 큰 갯벌이란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물이 찼을 때인데 물이 빠지는 썰물 때가 되면 고운 모래사장과 함께 갯벌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해수욕장 옆으로는 무의도 해상 관광 탐방로가 있습니다. 바다 위로 설치한 해상 데크길인데요. 이곳 일몰이 아름답다고 해서 일몰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지금 해가 막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 때문에 그 화려한 모습은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구름 속의 일몰도 새로운 느낌을 주네요. 일몰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가족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무의도 해상 관광 탐방로는 한악의 해수욕장 남쪽에서 시작하여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800m의 해상 데크길입니다. 해안 절벽에는 다양한 형태의 바위들이 있는데요. 사자바위 등 이름이 명명된 12개의 바위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만조 때인데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살이 출렁일 때면 데크길이 흔들리는 것 같아 아찔한 긴장감마저 듭니다. 물이 빠지는 썰물 때 이 길을 걸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해안 절벽의 기암 괴석과 갯벌의 생태를 더욱 가까이 볼 수 있어 더 큰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카메라에 담아 보았는데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바다와 산을 즐기며 여유를 맛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이곳 소무의도와 무의도를 강력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구독, 좋아요, 댓글이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